네, 안녕하십니까, 강조욱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관련된 내용들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마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령화되는 이 시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군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차트 보고 계시는 것은 이제 크레시스라는 종목의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2023년도에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13,000원부터 시작해서 43,000원까지 한 3배 정도 일단 주가가 상승을 일단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3배 상승하고 난 다음에 최근 조금 쉬어주고 있는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로 일단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톡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송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불거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2024년도 3년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관련된 이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은 뭐 실적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좀 컸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채워지지 못하면서 주가 좀 옆으로 늘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일단 이 미용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봐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미용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 쪽의 진출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하는 부분에 좀 진출이 되어 있고, 특히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임플란트, 오스미 임플란트가 중국에 진출할 때처럼 일단 시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교육을 통해서 뭐 진출하려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가장 큰 시장 부분을 잡을 수 있느냐가 일단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미국 시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일단 중국 시장이 일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부분하고 중국 시장 진출이 아마 원래부터 조금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또 들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부터 시작을 해서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40만 건에 달하는 미용 성형 시술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는 세계에서 보면 가장 큰 시장의 규모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의료기기다 보니까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게 일단 사실이죠.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 미국이 진출하는 게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휴젤이라는 어디 이제 보톡스 관련된 종목이 있죠.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젤이 세 번의 BAL 제출을 일단 하다가 지난 2월에 FDA로부터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물론 진행 중인 ITC 소송 이슈가 해결된 후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판매가 일단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였는데, 소송 리스크가 일단 해소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의 어떤 FDA 허가를 신청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주가의 흐름 자체는 거의 뭐 9만 원부터 시작해서 19만 7천 원까지 두 배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으로의 진출 자체가 사실은 주가 상승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미국 쪽에 진출하고 있는 진출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것이 일단은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영업 활동을 전개 중인 국내 미용 기기 업체들은 제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 그리고 비올, 그리고 이루다, 뭐 이런 회사들이고, 지금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크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 중에 슈링크하고 볼루머의 전임상 진입을 일단은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모멘텀을 생각을 해본다면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일단 모멘텀이 한 번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많은 미용기기 관련된 회사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용기기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보톡스라든지 아니면은 필러라든지 아니면 슈링크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 미국 회사들은 그쪽이 아니고 레이저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많이 이제 진출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레이저라고 하든지 하는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런 미용 관련된 부분, 관련된 회사가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9천 개 정도 회사들이 영업 중입니다. 그리고 월 평균으로 보면 한 12만 달러 정도 규모의 매출을 지금 창출을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 자체가 이제 작지는 않은 겁니다. 작지는 않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쪽 부분에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아까 방금 해드렸던 전통적인 미용 시술에 관련된 니즈가 또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미국 쪽에서는 사실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좀 많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미국 진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시장은 일단 중국인데, 미국도 고령화가 심각하지는 않아요. 미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중요해지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일단은 고령화로 진입을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늙어지게 되고, 늙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미용 관련된 여러 기기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보는데, 미국은 고령화가 급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가 이제 이민 정책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기존에 이제 미국 사회를 이제 구축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일단 고령화로 가는데, 이민을 해서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고령화라고 하는 부분이 표면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미용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로 진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단지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이유가, 우리 이제 게임 업종 보면은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보다 보면 중국 내 산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해외 산업을 좀 진입하는 부분을 좀 차단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중국의 미용기기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한국 제품의 어떤 규제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시장은 굉장히 좀 잠재력이 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그 마켓을 어느 정도 잠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약간 좀 세모가 차 있긴 합니다. 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일찌감치 허가를 획득을 해서 한국 업체들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의료 미용 부분에서는 2021년인데요. 휴젤의 레티버 허가 이후에는 핵심 제품들의 허가가 좀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2024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고주파를 이용한 RF 미용기기라고도 하는데요. 고주파를 이용한 미용기기들에 대해서 3등급 의료기기 허가가 일단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중국 내 기업들, 홈뷰티 RF 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극단적인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또 이쪽 제품들의 어떤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어떤 유통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은, 국내 주요 의료기기 업체들이 일단 임상을 포함한 3등급 의료기기 허가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후재가 또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도 중국은 이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빈부의 격차가 큰데 사실 이제 분유라든지 우유라든지 하는 부분이 중국의 일반 서민들은 중국 것을 이제 먹긴 합니다만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해외 제품들을 많이 사 먹는 경우가 많죠. 분유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 중국 음식을 믿지 못하는 건 다분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중국 음식을 못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피부에 뭐 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부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걸 그냥 중국제를 그냥 사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그쪽이 가격이 싸다라고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기회가 또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비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국내 업체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한 행동을 일단 보여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올해 추가로 중국의 승인이 기대되는 업체가 어리지오, 요거 이제 원택 그리고 포텐자로 유명한 제시스메디칼 요 두 개 기업들은 일단 중국에서의 어떤 진출 부분도 일단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들 중에서 이제 중국하고 미국 쪽으로의 시장 진출 부분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품 영업망이 서로 이제 시너지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기 시작을 하면 브랜드가 나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신뢰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단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접하지 못한 브랜드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하려 하는 경향들이 좀 있지 않나요? 사실 이제 미국이라든지 하는 이런 선진국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이제 바탕이 되는 어떻게 보면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기존 브랜드가 어떤 신뢰성이 있는데 이쪽 브랜드를 타고 OEM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또 진출도 가능해지겠죠. 아마 조만간에 이러한 부분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진출을 할 때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브랜드로 그냥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20년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영업을 해온 로컬 브랜드 쪽으로 일단은 OEM이라든지 ODM 쪽으로 일단은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관련돼서 하나 이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미용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번에 우리가 보톡스 관련돼서 이제 법정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정 공방 자체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비월 창업주가 설립한 미국 법인이 있죠. 이 회사하고 국내외 10개사가 지금 소송 중이에요. 마이크론 니들 RF 특허 관련돼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소송 관련돼서는 1월 달에 루트로닉 그리고 2월 달에 이루다가 합의가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국내 상장자 중에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소송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4월 12일인데요. 4월 30일 예비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조금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톡신 업종은 아시다시피 휴젤하고 메드톡스의 ITC 소송 결과가 일단 남아 있는데 여기 6월 10일 날 예비 판정이 있고요. 10월 10일 날 최종 판정 일단 이 부분이 일단 있으니까 이것도 소송 부분은 여러분들이 챙겨가면서 좀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관련된 기업들 계속 이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 우리가 보톡스하고 필러 이런 것만 그냥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엑소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1983년도에 일단은 발견이 되어 있는 물질인데요. 여기 보톡스를 이을 차세대 제품으로 요즘 계속해서 좀 소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장에서 보톡스가 이제 대세였다라고 한다면 이 보톡스가 엑소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그 부분 일단 참고를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필러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필러라고 그냥 필러 부분하고 요즘은 PAL 필러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베룩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필러도 있고 주베릭도 필러인데 조금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에서는 시장에서는 필러라고 하면 히알루론산 필러가 많이 사용이 되었죠. 요거는 이제 진피 내에서 보습을 이제 여기 히알루론산이 보습이라든지 하는 부분, 우리 그 눈에 많이 안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안구 건조 부분을 좀 이렇게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이게 진피 내에서 보습을 담당하면서 이제 볼륨을 좀 채워주는 이러한 역할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PLA 필러는 이제 그 우리 기존의 히알루론산 필러 다음에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맞으면 피부 내에 콜라겐 생성을 유도를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분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전통 그 HA 필러에서 최근 들어서 요 PAL 필러, 주베룩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이동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PAL 필러가 됐던 아니면 여기 성분에 따라서 지금 PLLA라든지 PDLLA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쪽으로 지금 좀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PDRN, PN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영문으로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뭔가, PDRN 이게 또 뭔가, PN은 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약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어주사라고 들어보신 거 혹시 있으신가 몰라요? 저는 사실 못 들어봤는데, 연어주사라는 개념으로 좀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도 못 들으신 분들은 리쥬란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연어라든지 송어의 생식 세포에서 채취한 DNA 조각으로 원래는 이제 흉터 치료라든지 아니면 손상된 인대, 연골 등의 재생에 지금 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리쥬란을 2014년도에 출시가 됐죠. 그래서 출시하고 보니까 세포 외기질 생성 효과 사업을 생성 효과가 일단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스킨 부스터 제품으로 지금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PAL 필러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 데이터가, 시술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리쥬란 이 부분은 연어주사, 요거는 아직까지 미용 목적의 의료 기기로 FDA의 허가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지금 미국 쪽으로 진출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상반기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이쪽에 어떤 공항 면세점에 화장품이 또 입점이 되고, 2024년도 대만, 멕시코 의료기기에 리쥬란을 신규로 좀 출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은 일단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성장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미국 진출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미국 임상이 일단 2024년도에 미국 임상이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실제 판매까지, 미국에서의 실제 판매까지는 한 2,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관련된 회사가 이제 파마리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미국 진출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다 뭐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되었던 한국의 미용 부분의 의료기기들이 한번 폭발적으로 성장을 처음에 이제 성장을 할 때는 동남아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중남미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진출을 하지만, 진짜 블록버스터로 시장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미국하고 중국 쪽의 진출 부분이 무조건 자리매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은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원래가 아마 일부 기업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요즘 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계속 가져두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면은, 정리를 해서 말씀해 드리면은, 미국하고 중국 시장 공략 부분에 크레시스가 지금 2024년도 미국 전임상 그리고 중국 임상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크레시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여기서 한번 이제 슈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건 월봉인데 실적은 계속 좋아져요. 그렇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올해도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움직임이라서 당분간은 박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박스권 상단 돌파되면 흐름 자체가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22일에 중국의 NMPA 허가를 획득한 곳이 비올이죠. 그렇죠? 비올도 지금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비올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그 다음이 이제 원텍하고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도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도 지금 중국으로의 진출 부분, 제이시케미칼, 제이시스 메디칼 이것도 지금 중국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텍하고 제이시스 메디칼 중국 진출 부분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이제 휴젤도 지금 밑에서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 2월에 미국의 FDA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ITC 소송 예비 판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줄 수 있는 게 이제 APR인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APR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중인데, 종목은 뭐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상장하고 난 다음에 3개월 연속 지금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거야 기대했는데, 그쵸? 네, 이거는 뭐냐 하면 앞에서 얘기했는 거 조금 다르게 홈케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원래 이제 이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일본 기업이 이쪽 시장을 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이쪽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홈뷰티 장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성장이 약간 좀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이제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 아마존에서 많이 팔렸는 걸 보니까 가장 많이 팔린 게 이제 마이크로 니들 여기 좀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많이 팔린 게 안면 마사지 이쪽 많이 팔렸고요. 미용용 핀셋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팔렸고, 전자기기는 LED 무선 주파수 기능을 동시에 제공을 하는 장비라든지 블랙헤드 제거기, 그리고 자동 안면 브러쉬 이쪽이 좀 많이 팔렸는데, 지금 이 부분의 시장 성장 자체도 지금 계속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30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시장 성장은 일단은 미국, 그리고 중국, 그 다음에 인디아라든지 유럽 쪽으로 좀 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일본 시장이, 일본의 홈뷰티 상장사 중에서 야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야만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성장이 조금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 그리고 이제 중국의 강군제 등을 포함한 연말 특수를 일단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실적이 좀 빠져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이유가 좀 많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중국 내에서 일본 제품 소비 감소가 또 일어났고요.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2024년 4월부터 중국 내 RF 장비들에 대한 3등급 의료기기 허가제를 시행을 앞두고 일단 좀 아까 가격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좀 안 팔리는 그런 부분들도 일단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하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APR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성장, 미국에서 한 127% 정도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66% 정도 일단은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이제 저희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만은, 아무리 뭐 모멘텀이 좋아도, 제가 생각할 때 모멘텀이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 모멘텀이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모멘텀이 좋아도 주가 흐름을 돌리지 않으면 사지 않는다,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APR이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기에는 조금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지금 추세는 일단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니까 추세가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제가 일단 볼 때 지금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여전히 뜨겁습니다만은 뭐 소송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포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 관련된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좀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쪽에 공부를 조금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게나마 작게나마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이쪽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은 항상 힘이 됩니다. 사랑이죠, 구독은.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수익 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승리합시다.